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까지는 뭐 했었냐면 하자가 있는 법집행조치 행정행위는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로 나눈다 하는 걸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 하자 있는 요건을 못 갖춘 흠 있는 행위는 효력이 결국은 처음부터 무효이든 일단은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든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결국은 취소 행위에 의해서 취소 조치에서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행위는 결국에는 그 효력이 부정돼야 맞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하자가 있는 행위라도 그 효력을 없애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추가적으로 갖춰지면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거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 결국 행정기관이 취소한다고 쳐봐.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든. 그러면 시간 걸려서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시키고 다시 요건 못 갖춘 흠을 보완해서 다시 똑같은 행위를 또 한 그런 이 반복된 행위함으로써 시간 낭비, 뭐 비용 낭비,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말하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행정기관이 어떤 A라는 내용의 행위를 이렇게 했는데 완벽하게 요건을 갖춰서 적법 비행위는 동그라미라고 치자. 근데 여기 약간 뭔가 뭐 요건을 조금 못 갖춘 거야. 이게 중대명백한 무효인 흠이라면 안 되고 무효인 행위는 이미 죽었잖아. 살려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경미한 흠이야. 그래서 이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그러면 그런데 이걸 빨리 행정기관이 빠뜨린 흠을 보완해. 응? 빨리 보완 조치를 해. 뭔가 기재사항에 뭘 하나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빠뜨리고 보냈어. 응? 그걸 추가로 상대방한테 요거 빠뜨리고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보내준다든지 여기서 추가로 보완 조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원래 행정기관이 의도했던 원래의 행위로서 완벽하게 효력이 발생 효력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보완 아무 때나 보완하면 되느냐? 아니야. 이것도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 상대방이 이 A라는 행위 조치를 받고 상대방이 이거 흠 있는 행위야, 위법이야, 취소해줘 하고 소송 같은 거 내기 전에 빨리 행정기관이 빠뜨린 걸 빨리 보완해야 돼. 그래서 보완하는 시점, 이 보완하면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보완하는 시점은 상대방이 소위 행정심판이니 행정소송이니 이렇게 이제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그 조치를 하기 전까지 보완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그 전까지 보완이 이루어지면 보완이 된 이후부터 원래 의도했던 A로서 적법한 행위로 효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야? 이 A라는 행위 처분이 행해질 때부터 처음부터 완전히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흠 있는 행위로 효력이 유지되다가 보완이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흠이 없었던 행위를 한 것처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치유라는 논리야. 여기서 치유는 행정기관이 원래 의도했던 내용의 행위, A라는 내용의 행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잖아. 그지? 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치유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포인트가 있어. 이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때 치유라는 게 이게 보완하는 걸 이런 논리를 치유시킨다 그래. 치유는 취소 사유 있는 흠 있는 행위만 치유라는 게 인정될 수 있어. 그지? 그리고 무효인 정도의 흠은 치유가 될 수 없다. 응? 그리고 이것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도 뭐 형식을 제대로 못 가, 아까 기재사항 좀 빼먹은 게 있다든지 절차를 좀 빠뜨린 게 있다든지 요런 거래야 이게 보완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고, 요거가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는 흠이고, 이게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내용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고 봐. 요게 또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은 아까 말했지 언제까지 보완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하고 행정심판 소송, 행정심판과 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응? 그 전까지 행정기관이 빠뜨린 걸 보완해야만 치유라는 논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응? 그리고 세 번째 논점은 이제
행정기관이 이 보완 조치를 한 이후부터 이제 적법한 행위로 다루는 게 아니라 보완 조치를 하면 처음부터 흠없는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다루는 거야. 치유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뭐 이거 안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게 논점이야, 치유. 그다음에 전환이라는 거. 전환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하자. 행정기관이 애초에 A라는 내용의 이런 내용의 조치를 했어.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법을 어긴 거야. 요건을 못 갖춘 거야. 그래서 이게 무효인 흠이야. 무효인 흠이야. 그러면 A라는 내용의 행위로서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발생도 안 한 거야. 응?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미 죽는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는 문제 이런 거야. 응? 그럼 무효야. 의무자가 없는데, 응? 세금 부과한 거야. 이런 조치야, 무효였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무효고 만약에 사망자의 재산을 자식이 상속받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 다시 세금 부과하는 조치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 원칙은. 근데 그렇게 하면 행정기관의 세금 부과 조치가 두 번 하게 되잖아. 먼저 한 거는 무효였고 다시 상속인에 대해 세금 부과 조치를 또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시간 낭비, 응? 이게 이제 두 번 하게 되고 이제 낭비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 조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상속인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 조치라고 보게 된다면 처음부터 사망자에 대한 세금 부과로서는 무효인데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로 간주한다면 완전히 요건을 다 충족이 되는 거야, 요건이. 그럴 경우에 그러면 행정기관 측에서 이거 사망자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였는데 이건 무효였고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로 바꾸겠습니다. 응? 이제 그렇게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로 부과 조치 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겠다는 거야. 바꾸겠다. 근데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상속인은 뭐 세금 나올 걸로 예상했고 세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이 조치를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로 바꿔서 그리고 내면 다 상속인 납부한 걸로 쳐준다는 거야. 이럴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지. 이렇게 했다고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사망자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로서는 무효지만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완벽하게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논리를 그거를 전환이라고 그래. 응? 그래서 뭐 전환은 별로 시험에 안 나오고 치유나 가끔 나와. 응? 그래서 거기 봐봐 이제. 그래서 그 368쪽에 그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와 전환 이렇게 나오죠. 개설은 별건 없고 동그라미 1번은 하자가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라든지, 그지? 아니면 취소 사유 있는 행위라면 결국은 취소가 돼서 효력이 부정되는 게 맞는 거다. 응? 하지만 동그라미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일정한 경우에는 하자 있는 행위라도 원래 그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치유와 전환에는 논리다. 응? 이렇게 하고 그 동그라미 2번 있지? 응? 요거 중시. 그 독일 얘기는 읽고시 나와요. 독일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행정기관에 하자 있는 행정인 했을 때 이렇게 치유시킬 수 있고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걸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아무 규정을 안 두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하자 있는 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도 아무 규정이 없어요. 치유 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에 의해서 해결한다.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소개되는데 판례도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니 전환이라는 논리는 첫째 끝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래.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거. 왜냐면 하자가 있으면 법치행정원칙에 하자가 있으면 그 효력이 부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응? 원칙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셋째 끝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대. 그럼 허용될 수 있는 예외는 예외. 왜 허용하는 이유가 써 있어요? 뭐래? 두 번째 줄에.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쓸데없는 행위, 뭐 조금 흠이 있는데 그걸 또 반복해서 하고, 그죠?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상대방 국민 당사자와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 그리고 국민 누구든지 어떤 국민의 권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응? 이 판례 자주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인정하는 이유,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유고, 그죠? 그다음에 한계는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아야 돼. 응? 그런 한도 내에서만. 그럼 이제 나눠보자. 치유나 전환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치유 나오고 있어요. 치유 뭐 동그라미 1번 이런 것만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행정위가 성립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립 당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 조치를 할 당시에는 하자 있는 행위가 됐었으나 나 사후에 빠뜨린 요건이 보완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논리다. 이제 읽고 지나가고, 2번은 조금 중시해야 됩니다. 응? 동그라미 2번은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뭐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응? 이번에 흠의 치유 또는 하자의 치유는 애초부터 적법한 요건을 못 갖췄지만 그런 흠 있는 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요건을 보완하는 거예요. 치유야. 응? 요건을 보완해서 원래 효력을 유지시켜가는 거지만, 두 번째 끝에 일부 취소, 흠 있는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 흠 있는 부분만 도려내는 거지, 말하자면. 응?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만 효력을 살려가는 게 일부 취소지. 좀 다르지? 느낌상 분명히 다르지? 치유는 흠을 치유시켜서 흠 없는 행위로 만드는 거고, 그치? 일부 취소는 흠 있는 부분을 취소해서 도려내버리고 나머지만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응? 그 다음에 3번은 또 다른 거 뭐 있어? 3번은 첫째 끝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게 제목이야.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고 흠의 치유란 것도 다르다는 거야. 응? 자, 우리가 지금 하자의 치유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처음에 행위를 했을 때부터 어떻게 된다? 하자가 있는 거지. 그걸 나중에 이제 보완해서 치유시키는 거지만, 그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가 애초부터 위법은 아닌 거야. 적법인 거야.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갖고 소송 도중에 행정정이 얘한테는 그 청소년에게 술 판 건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시킨 거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할 때 거기다가 써놓지는 않았다.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만 한 가지만 써놨지만 원래 얘한테 영업정지 시키는 건 청소년에게 술 판 거 외에도 위생도 불량이었고, 뭐 원산지도 속여 팔았고, 이런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거, 청소년에 술 판 거 이유만 하나만 이유로 제시했을 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써놓지만 않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에서, 소송에서 행정청이 영업정지 시킨 이유를 추가하는 거야. 위생불량도 있었고, 원산지도 속여 판 거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조치가 원래는 적법인데 그 적법이라는 조치라는 걸 더 확고히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도 있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한 조치는 문제가 없는 거다. 이것도 그 추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흠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는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이제 법집행 조치를 한 후 그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 국민이 소송을 했다고 치자.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이 자기가 한 처분은 원래 내세운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니면 원래 내세운 이유가 이거는 더 좋은 이유가, 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미처 우리가 기재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만 적었는데 다른 이유로 바꾸겠다. 하면서 자기가 한 조치가 적법한 조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추가하고 변경하는 거. 이 문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애초에 행해진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행정청이 이유를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흠 있는 행위를 치유시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 3번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세요. 응?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는 1장 뭐라고 되냐면 이건 판례로 나온 건데, 자 첫째 절차를 빼먹었다, 형식을 제대로 못 갖춰가지고 무효인 처분이래. 무효인 처분. 그러니까 아마 절차나 형식을 제대로 못 갖추고 해서 무효로 판정이 났나 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이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했다, 그다음에 형식을 제대로 못 갖췄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휴 그래? 그럼 원래 하는 애가 그래서 무효야? 그러면 나 빠뜨린 절차 제대로 지켜서 형식 제대로 갖춰서 내용은 전과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해도 돼요. 내용에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 내용은 전과 똑같은 조치를 했어. 이거는 뭐다? 그러면 앞에 절차나 형식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된 처분은 그걸로 무효이 끝난 거고, 행정기관이 절차나 형식을 보완해서 다시 전과 같은 내용의 똑같은 조치를 한 거는 앞선 무효인 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거라고 봅니다. 그건 하자 치유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무효인행이잖아. 무효인행이 치유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건 죽은 거야. 죽은 놈이고, 보완해서 다시 한 건 새로운 처분을 한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셋째째로 본 뭐야? 앞서 행해진 종전의 무효인 처분과 상관없이 새로운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 그 새로운 처분에도 승복이 안 되면 새로운 처분을 내서 다시 소송해야지.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럼 판례로 확인. 첫 번째 1번. 1번 판례가 뭘 말하는 거지? 우선 1번의 첫째 줄,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은 자기가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라도 행정청은 소송 도중에 자기가 한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소송 도중이라도 판결 전에 자기가 한 처분을 알아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얘기야. 행정기관은 말하면 소송이 진행되고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자기가 한 처분을 취소나 변경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럼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소송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지? 진행할 필요가 없죠. 변경할 수고. 행정소송법도 이를 전제로 처분변경이나 소유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 뭐 점용료 부과처분이니까 예를 들어 누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가 아마 신청을 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기로 하면서 도로의 일정 구간을 사용하나 봐. 그럼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 이거 뭐라고 배웠어? 특허지, 특허. 도로 같은 건 일반 국민들의 공동 이용에 제공해야 되는 건데 특정인에게 이용할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점용료라고 한 달에 얼마씩 부과한다. 점용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대. 그런데 그러면 그 도로관리관청으로서는 자기가 점용료 부과한 게 뭔가 위법이 있다면, 취소 사유의 위법이 있다면 당초 점용료 부과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그 지적받은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점용료, 그러니까 많이 부과됐다고 초과된 그 금액만 취소할 수도 있다. 감액시키는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한편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아까 이제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되는 건데, 다만 흠의 치유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못 갖춘 흠 있는 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치유라고 그런다. 그렇지? 한편 이와 달리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 이게 제목이지. 점용료 100 부과했는데 그 중에 5만큼이 초과해서 잘못된 부분이다. 그럼 5만큼만 감액시키는 거,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일부 취소야. 일부 취소. 이거는 그러니까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 처분이다. 일부 취소하는 변경 처분이다. 그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만을 제거시키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다른 거다. 이해되죠? 약간. 그래서 내 결론 얘기하고자 하는 개입니다. 이러한 변경 처분은 하자의 치유, 흠의 치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변경 처분 자체가 신뢰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여기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만, 이 보완하는 거 언제까지만 허용된다 그랬어? 행정소송 같은 거 제기되기 전까지만 허용되는 게 치유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일부 위법이 있는 부분만 그것만 일부 취소시키는 거지. 그거는 흠의 치유하고는 상관없잖아. 다른 문제다. 그거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읽어봅시다. 판례. 자, 어떤 처분이, 우리가 배우자. 처분이 여기 적법적으로 보는데 반대로 얘기해요.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처분이 행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법 바뀌고 뭐 변화된 사정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지?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에 그 얘기죠. 응? 따라서 두 번째, 행정청이 처분한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할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응?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줄. 처분한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응? 그러면 이 치유시킬 수 있는 사유는 처분 당시에 있었던 흠, 그거를 치유해야지 처분한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을 가지고 치유시킬 수는 없다. 응?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하면 행정기관이 A법을 집행해서 처분했는데 이거 위법이야. 응? 하자인 취소사인 위법. 근데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위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개정된 법에 따라 이거 치유됐다고 본다? 아니라는 거지. 치유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변화된 새로운 사유를 보태서 치유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건 치유 문제가 아닙니다. 응? 자, 그래서 2번도 알아두고 여기 두 번째 줄, 셋째 줄, 그 다음에 자, 3번은 아까 읽었던 거야. 절차 형식에 하자가 있어서 원래 무효인 처분인데 그걸 절차 형식 하자를 보완해서 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했다면 그거는 치유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거다. 그지? 아까 읽었죠? 자, 그러면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동그라미 1번. 치유될 수 있는 흠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래야지 무효에 해당하는 흠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절차상의 흠이나 형식 못 갖춘 흠이 치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내용상의 흠은 치유될 수 없다. 내용의 흠은 치유될 수 없다. 판례는 내용상 하자 치유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판례 볼까요? 1번. 자, 1번의 키워드는 뭐래요? 징계 처분이 뭐라면? 무효라면. 응? 무효면 치유될 수 있어? 응? 징계 처분이 어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인데 그 징계를 받은 해당 공무원이 나에 대한 징계 다 인정합니다. 응? 해당 공무원이 뭐 했대? 이를 용인했대. 용인했다는 건 다 받아들였다는 거야. 다 인정합니다. 그 용인했다 그래서 무효인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치유될 수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무효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무효는. 응?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밑줄 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자, 그 첫째 끝에 보니까 감독관청에 교환허가 처분이 나오는데 이 교환허가 처분한 게 뭐래? 무효래잖아. 그러면 그 뒤에 결론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는 거지. 무효면. 그래서 무효에다 초점을 두는 건데요. 또 3번도 그냥 읽으면, 그치? 공무원 결격 사유 있는 자 공무원으로 임명했는데 이게 무효라면, 응? 그죠? 응? 그건 당연히 무효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거 아니라 그러죠? 무효는 또. 4번도.
그 행정기관의 어떤 토지 등급 결정이 무효래, 무효. 그럼 뭐 치유될 수 없다. 아, 똑같은 얘기야, 무효라면. 응? 그다음에 5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지 처분, 이 토지 이제 A 땅이었던 걸 A 땅인데 거기 딱 정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이걸 B에게 분배한다든지 이렇게 토지 교환하는 처분. 환지 처분이 무효라면, 아니, 환지 처분이 다 확정이 나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 다시 환지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변경 그 계획을 짜가지고 공람시키고 행정청에 변경 계획에서 승인받아갖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했는데 그런 거 다 빠뜨리고 환지 처분했다면 무효다. 그런데 무효인 환지 변경 처분이 있고 난 후에 뭐야?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대. 그리고 그 변경한 거에 따라 뭐 돈을 받았다는 거야. 청산금. 청산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원래 땅이 더 가치가 많고 면적이 넓은 거였어. 근데 이제 토지구획 정리사업 후에 분배받은 땅은 작고 땅 가치가 떨어져. 그럼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게 청산금이야. 응? 하여튼 이의 제기도 안 하고 땅 교환 받으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돈까지 다 교부받았다면, 응?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 치유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무효니까. 뭐 뒤에 어떤 사유거든 원래 무효인 처분은 치유될 수가 없다. 응? 그 논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하자가 내용에 관한 하자래. 그러니까 절차나 형식에 관한 하자면 치유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관한 흠이라면 치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이거죠. 더더군다나 행정기관이 뭐 보완 조치한 거는 이미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서 시기상으로도 늦었고 결론적으로는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유 사유는 여러 가지가 드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1번입니다. 1번. 빠뜨린 거 보완하는 거. 아까 절차나 형식 제대로 못 가진 거.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입니다. 응? 이거 하나 정도면 돼.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번 정도만 하세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이 시험 문제에 나왔기에 내가 추가해 놨는데 7번이지. 7번 맨 아랫줄에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하자 치유되는 건가? 불가쟁력이 생기면 하자 치유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불가쟁력이 생겼다. 뭘 의미하는 걸 10분이나 했어. 더 이상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기간 지났기 때문에 취소송을 못하게 된다는 것 뿐이지 위법인 애가 적법으로 바뀌는 거 아니지? 위법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거야. 상대방이 싸워서 취소를 못 받게 된 것 뿐이지. 그치? 그럼 대신에 뭐는 가능해? 그대는 위법이니까 위법한 행위로 손해 입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든지 위법 주장하고 배상 청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불가쟁력이 생겼다 해서 치유되는 거 아니고 공정력이 인정된다? 그거는 취소시킬 권한 없는 자는 지 마음대로 취소해서는 취소 못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지 위법인 애가 적법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잖아. 공정력이 인정된다 해서 위법이었던 애가 적법이 되고 상대방 국민 더 이상 위법 주장 못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뭐 이거 하여튼 지문에 한번 썼었어요. 자, 오른쪽에 판례 봅시다. 오른쪽에 보니까 청문 절차, 이게 절차상 하자인데 청문이라는 게 양쪽 얘기 들어보고 하는 절차지, 그지? 청문 절차 하자 치유 안 된다고 부정한 사례가 있죠.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한 번도 안 냈다. 응? 오히려 치유, 그 밑에 거 보세요. 청문 절차에 대해 치유를 인정한 사례. 여기로 보세요. 1번 되게 잘 나옵니다. 1번 판례를 보면, 자, 읽어볼까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법이 정한 청문서 도달 기간을 지키지 아니했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했다면 일단 위법이다. 위법 정도는 취소 사유 이런 논리예요. 여기까지가. 응?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뭘 위반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이거야. 그래갖고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시켜. 응? 영업정지를 시키면서
최종 영업정지 나가기 전에 응?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려고 통지서를 여기 청문서라고 하잖아. 언제 나와서 저 얘기를 듣고 싶다. 응?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낸 거야. 청문한다고 통지서를 보낸 거야. 그런데 그거 있잖아. 늦게 보냈어.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날 요날 오전 10시에 뭐 상대방 얘기 들어보는 청문이란 걸 진행하기로 날짜 잡았대. 그럼 그 전부터 법에는 상대방이 답변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10일 전까지 이거 통보서를 보내게 돼 있어. 10일 전. 근데 행정기관이 보내긴 보냈는데 7일 전에 보냈어.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안 지켰어. 10일 전까지 보내줬어야 되는데 7일 전에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상대방 아무 소리 안 해.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이날 온 거야. 상대방 받았으니까 그냥 이날 왔어. 와가지고 자기 변명 늘어났어. 그지? 근데 행정기관이 뭐 참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대로 영업정지 처분 그대로 내보냈어. 그랬더니 뒤늦게 상대방이 뭐래? 응? 법에 보면 10일 전까지 보내게 되는데 7일 전에 보냈다. 이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청문을 진행한 것이고 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한 건 위법이다. 취소해라고 소송을 낸 거야. 법원이 뭐래? 일단 법에는 10일 전까지 보내라 그러는데 7일 전에 보냈으니까 법이 정한 도달 기간을 안 지킨 거 맞다. 그래서 청문 절차 제대로 절차 안 지키고 한 영업정지 처분한 게 돼서 위법인 건 맞다. 하지만 거기 굴무시 어떻게? 응? 청문 절차 기간을 청문서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보내야 된다는 법이 정한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스스로 나와서 자기를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청문을 하도록 한 이 절차는 다 목적 달성한 거랑 마찬가지로 충분히 방어 기회가 보장이 됐다면 그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달성됐다고 볼 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10일 전에 보냈더라도 상대방 얘기할 건 다 했고 참작할 만한 건 다 고려했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 나갈 게 뻔한 거야. 그런 점을 고려하면 그걸 어겼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겼다고 취소 판결 내려?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 그럼 행정기관 어떻게 했어? 뭐만 판결에 지적받았겠어? 야, 그 3일 어겼다. 어기고 했으니까 영업정지권 취소한다. 그럼 행정기관 다시 어떻게 돼? 날짜 잡고 청문하기로 날짜고 10일 전까지 청문 통지서 다시 보내고 또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야. 또 얘기 변명 들어보고 그러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원래 영업정지권 또 내버릴 거야.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만 반복하잖아. 그렇지 않아? 바로 그런 점 다 따져본 거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정도 흐름은 치유됐다고 보자. 응? 처음부터 적법인 영업정지 처분한 거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응? 1번 잘 나와요.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1번만 잘하세요. 2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이유부기하자 치유를 부정한 사례 보면 자 1번 앞에 이제 세 줄은 이제 원칙론을 얘기하죠. 뭐 면허나 허가 취소하는 처분에는 근거 법령 이런 걸 다 명시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이 어떠한 위반 사실 때문에 이런 면허 취소 등을 받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된다는 거야. 이유를 써야 된다는 거야. 위반 영업정지하는 이유 같은 거, 허가 취소하는 이유 같은 거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셋째 줄 면허나 허가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 위반 사실 적시를 빠뜨리는 하자는 어떻게 된대? 상대방이 허가 취소나 면허 취소 받을 당시 자기가 뭘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면허 취소 받는다. 이런 걸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그 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치유될 수가 없다. 응? 그래서 그 두 줄입니다. 아니 행정기관은 이유 제시는 언제 해야 돼? 이유 제시. 처분 나갈 때 그때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상대방한테 허가 취소할 때 나가는 문서에 왜 허가 취소했는지 이유가 같이 써서 나가야 돼. 근데 이유 빼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를 빼먹었어도 어느 때 하면 치유될 수 있어? 빨리 상대방이 이거 소송 내기 전까지 빨리 빠뜨린 이유로 보내줬으면 치유가 인정될 수 있어. 근데 행정이가 보내줬대? 안 보내줬어. 빠뜨린 이유 안 보내주고 그냥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얘 저 청소년이 술 팔아서 이유로 허가 취소한 거 다 알고 있는 거다. 상대방이 왜 허가 취소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냥. 또는 상대방이 그 후에 들어서 그냥 자기 뭐 때문에 면허 취소하는지 그 후에 알게 됐다. 치유될 수 없다는 거야. 뭐 했어야 돼? 행정위원회 문서로 빠뜨린 거 이유를 써서 보내줬어야지. 그런 건 안 한 채 얘가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는 애다. 이런 이유로 치유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또 2번. 세금 고지서에 세금액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설령 세금 부과관청이 사전에 세금 낼 의무가 있는 회사 직원을 불러 세금 부과하는 근거, 세금 산출 등을 사실상 알려준 바 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는 없대. 응? 그러니까 고지서에 세금액 산출 근거를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빠뜨렸다면 추가로 문서로다가 보내줬다면 치유가 인정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 그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세금 부과를 했는데 그 세금 부과 전에 뭐래? 그 세금 낼 회사에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알려준 바 말로 알려준 바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된대. 그죠? 치유 인정 안 한 사례. 그러면 4번 판례도 마찬가지로 1번하고 같죠. 세금 부과받은 자가 자기가 세금을 얼마 부과받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하는 세금액 산출 근거를 의무자가 나름대로 알고 있었거나 사실상이라는 건 법적으로 문서로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았다는 거야. 사실상 뭐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이런 거는 치유될 수 없다.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또 마찬가지로 세금 부과 고지서에 세금액 산출 근거가 제대로 기재가 안 됐는데 다음 페이지 가니까 상대방이 아무 이의 제기 안 하고 그냥 세금을 자진 납부했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거나 하더라도 세금 고지서 산출 근거 기재할 상 빠뜨린 거가 치유될 수는 없대. 치유가 부정된 사례로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이유, 왜 상대방한테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하는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치유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 이게 드문 예입니다. 자, 다 뭐 있냐면 1번, 2번에 상대방한테 앞서 보내진 문서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슨 세금 고지서를 보내는데 고지서에는 막상 기재할 사항이 빠져 있어. 근데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상대방한테 앞서 보내준 문서 아니면 그 직후에 또 추가로 보내준 문서에 기재 사항이 다 기재돼 있어서 상대방이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면 그건 치유를 인정한 거야. 그래서 1번 보면 하여튼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이 따로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위법인데 셋째 줄에 보면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처분하기에 앞서 납세자에게 보낸 세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고 과세 예고 통지서를 먼저 보낸 게 있는데 거기에 이거 세금 부과에 관한 근거사항 등이 다 기재돼 있어서 상대방이 자기가 어떤 근거에 어떻게 계산돼서 이렇게 세금 부과받은 걸 나름대로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승복 못해 하고 소송을 하고자 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됐다면 그러면 그 막상 최종 세금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빠뜨린 거는 그 정도는 치유됐다고 인정한다. 그지?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뭐 있어? 자, 1번은 셋째 줄에 세금 부과 고지서 보내기 앞서 과세예고 통지서에 다 기재돼 있었지. 상대방 다 알 수 있도록 돼 있었지. 그래서 소송하는데 지장이 줄 정도 아니었다면, 그지? 어떤 거가 잘못됐다 해서 주장해서 소송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면, 그 다음에 2번도 뭐야? 첫째 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하기에 앞서 개발부담금 예정 변경 통지 보냈지? 거기에 또 다 기재사항 들어 있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은 다 알고
불복 여부 결정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답니다. 치유 인정한 사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런 거 있었지. 판례가 하자 있는 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법치 행정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어느 때 허용될 수 있다? 쓸데없는 행위, 무용한 행위 반복을 피하고 국민과의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그리고 중요한 거, 국민 누구한테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국민 누구한테 불이익이 되면, 그러니까 치유를 인정해서 원래 흠 있는 행위인데 치유를 인정해서 흠 없는 행위로 계속 존속을 시키게 되면 누구한테 불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치유 인정해 줄 수 없대. 누구한테도 불이익이 안 생겨야 돼. 그렇다면 판례 1번을 보자. 야, 경원관계. 경원관계란 말 오랜만에 나왔다, 그죠? 경원관계가 어떤 관계야? 경쟁적으로 신청한 관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허가는 어느 한 장소에 누구 한 사람한테 허가가 나가는 건데, 세 사람 이상 몇 사람이 하여튼 그 자기한테 허가 내려고 신청. 그럼 결국 행정기관은 신청자 중에 한 사람한테만 허가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허가 거부한 결과가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경원관계라고 그러지. 그럼 경원관계에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뭐라 했어? 그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무슨 LPG 허가 취소 소송에서 LPG 충전 사업 허가에 있어서 하여튼 인근 주민의 동의가 법이 정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준 거야. 응? 그러면 이 사람은 허가 요건도 못 갖춘 자에게 행정기관이 허가를 냈으니까 위법이잖아. 그치?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어? 인근 주민의 동의서까지 다 받아갖고 제출한 업자는 허가 거부돼서 탈락한 거잖아. 근데 동의 없고 인근 주민 동의도 안 받은 자가 행정처음부터 허가를 받은 거야.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 탈락한 업자가 아니 쟤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도 첨부 안 돼서 요건도 못 갖춘데 쟤한테 허가 내준 거 위법이고, 오히려 동의서 첨부해서 요건을 갖춘 나는 허가 거부된 거라 나한테 불이익 준 거다. 쟤한테 허가를 준 거 취소해라 소송을 낸 거야. 응? 근데 이 경우에 이 경우에 행정에 뭐라 주냐? 얘가 원래 신청서를 낼 때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 못 갖춰왔는데, 이제 그래서 허가 나올 때도 동의서 안 가져왔는데 허가가 나온 뒤에 뒤늦게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왔다는 거야. 뒤늦게. 응? 그러니까 이 동의서 요건을 인근 주민 동의서 요건을 못 갖춘 자에게 허가 내준 건 위법이었지만 나중에 추가로 동의서를 왔기 때문에 치유된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허가한 거로 해야 된다는 게 행정기관의 주장. 근데 그런 논리를 주장하면 애초부터 동의서 첨부해서 요건을 갖춘 이자는 계속 불이익 보게 되는 거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마치 자 우리 사장 어디에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자 1명 채용한대. 공고 1명 채용. 응? 이게 연봉 세고 높은 회사야. 자 A 지원했고 B 지원했고 C 지원했어. 근데 A 자 어학 성적 토플 700점 이상 이 요건이야. 근데 얘네들 다 토플 700점 이상 다 받아왔어. 성적 A 토플 700점 이거 요건인데 안 냈어. 근데 얘를 채용했어. 문제 있지. 요건도 뭐가 잘 채용. 그래놓고 문제가 지적되니까 얘가 나중에 시험 봐서 따왔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합리화되는 거지.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애초부터 요건을 갖췄던 사람들. 그런 꼴이 되면 하여튼 치유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면 치유가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응? 1번 알았지?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2번에는 자 무슨 뜻이냐면 애초에 이제 여기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부과됐어요. 응? 그치? 개발 부담금. 근데 이 개발 부담금은 아까 말했듯이 뭔가 개발업자에게 개발로 인해서 개발업자가 이제 개발 사업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업자에게는 이익이 많이 생겨. 그 대신에 뭐야? 교통, 환경, 여러 가지 공익에는 안 좋은 문제를 유발시키니까 그런 문제에 대처할 그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그런 거로 내라는 거예요. 부과하는 게 개발 부담금이야.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땅 개발 사업을 했으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 정부가 매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보면 자, 첫째 개별 공시가 결정이 위법하게 결정이 될 때, 이 개별 공시지가가 뭐 부과하는 기준이라고? 개발 사업자에게 개발 부담금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그럼 여기다 이제 나이가 보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땅값, 정부가 매긴 땅값, 개별 공시가가 이게 잘못 결정돼 있는 거야. 잘못 결정돼 있는 땅값을 기초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거야. 그 부가처분. 그러면 이런 논리라는 거야. 이게 잘못돼 있으니까 이 잘못된 땅값을 기준으로 개발 부담금 금액을 매겨서 부과한 거 역시 잘못이라는 얘기야. 응?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 부가처분에 언제까지나 하면 부과하고 요때까지 납부 기한을, 요때까지 납부해라 하고 기한을 정한 거야. 응? 정했어. 근데 이 사람 이때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뒤에 이제 독촉장 받고 그래도 안 내면 막 압류 들어오고 할 거야. 그런데 우리 독촉하면서 보통 뭐 하지?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을 하는데 제때 안 내면 뭐부터? 소위 연체로 붙잖아. 연체이자. 그죠? 이런 거 안 내면 기본이 3%, 세금 같은 거 제때 안 내면 3% 이자부터요, 첫 달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가산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산금. 응? 이때까지 안 내면 연체이자 붙는단 말이야. 그지?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자, 개별 공시가 결정이 위법하여 이걸 기준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한 것도 위법하게 된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 부담금 납부금자로서는 애초에 위법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가산금, 연체이자까지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자 치유가 허용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자, 봐. 어떤 사람이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납부기한 이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왔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이 이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라고 소송을 낸 거야. 응? 이거 잘못된 거니까 취소라고 소송을 냈어. 소송을 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여기 소송을 냈겠지.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런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땅값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결정했다는 거야. 개별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결정. 다시 조사해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아마 땅값은 동일하게 나왔어. 뭔가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뭐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했다는지 여기에 잘못이 있었는지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땅값을 결정했는데 이게 전과 동일하게 나온 거야.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나왔으면 이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도 달라질 건 없지. 내용은 똑같은 금액이 부과될 거란 말이야. 그치? 행정기관이 주장한 건 그거야. 이게 잘못돼서 이게 위법이라고 이제 문제가 주장이 돼서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결정을 했다. 제대로. 그런데 그 땅값은 전과 동일하게 나오고 그렇다면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이 동일한 거니까 그냥 하자 치유된 거로 봐주는 게 맞다. 이게 행정기관의 주장.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자 치유된 거로 인정하면 월초에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어떻게 된 거야? 처음부터 적법이었던 거로 간주되고 이 사람 이때까지 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이거 지나간 시점이거든. 지금 이제 지나왔어 이미.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적법으로 간주하면 그대로 흐르고 있으면 이때까지 냈어야 되고 이미 지났다면 이 사람 연체료를 또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단 말이야. 만약에 치유를 인정 안 하면 이거는 취소. 행정기관 이 다시 조사한 땅값에 기초해서 다시 개발 부담금 처분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해서 언제까지 납부기한 주면 이때 안에 내면 이 사람은 연체료 안 문잖아.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를 하자 치유를 인정하면 원래의 개발 부담 부과 처분 납기 내에 안 낸 게 돼서 상대방은 연체료까지 내야 되는 불이익이 생긴다.
치유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응? 그런 논리. 그 다음에 3번은 뭐 1번하고 똑같다 야. 응? 그지? 따로 설명 안 해도 됐지? 처음에 무슨 뭐 행정청이 뭐 그 뭐야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해 줄 때는 주민 동의,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지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을 인가를 해주는 건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못 갖췄는데 행정청이 설립 인가를 해줬어. 그럼 이거 위법이야.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 인가가 나오고 난 뒤에 뒤늦게 이제 뭐 다른 추가로 동의서 해가지고 3분의 2 충족했대. 아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응? 이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 이제 조합 인가 못 받아갖고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은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뒤에 치유돼가지고, 그지? 이거 적법으로 인정되면 그 사람들은 또 불이익되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그게 3번이나 4번이나 그게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응? 비슷한 얘기로 치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치유가 허용되는 시한 한마디로 언제까지? 응?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뭐야? 첫째 줄 끝에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응? 그러니까 셋째 줄에 나왔죠?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로 보는 견해가 우리 다수결과 판례의 태도다. 응? 근데 우리보다 독일은 늦게까지 치유를 허용해요. 소송 끝나기 전까지만 보완하면 치유된 거로 인정해서 그게 독일의 태도래. 근데 우리는 소송 끝나기 전까지가 아니라 그보다 빠른 시점에 보완해야만 된다. 행정쟁송, 국민에 의해서 상대방 국민에 의해서 행정심판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해야 된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쟁송 제기 전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는 않고 동그라미 2번처럼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 상대방이 이제 승복 못하는 거, 불복하는 거는 행정심판 소송하고 이런 거예요.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 내리고 그 심판 소송 제기, 불복 신청하는데 편의를 줄 수는 상당한 기간 내에 행정위원회 보완 수정 행위를 해야 치유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뜻이 곧 쟁송 제기 전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자, 판례로 확인. 1번. 자, 세금 부과할 때 고지서에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는 사항을 누락했다면 위법이고, 근데 그게 치유가 되려면 아무리 늦어도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을 하는데 편의를 줄 수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 수정 행위를 해야만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그 다음 사건은 뭐예요? 이미 세금 부과 처분이 있고 난 후 4년이 지나서 소송이 제기된 때 이미 소송이 제기된 뒤에 행정위원회 뒤늦게 어떻게 해서 보완 수정된 고지서를 다시 보냈대.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야 보완을 했죠? 늦었다. 치유될 수 없다. 결국 뭐야? 취소 판결 내릴 수밖에 없죠. 응? 그 다음에 2번도 뭐예요? 셋째 줄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보완 행위를 했대. 늦었죠? 3번. 3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1번, 2번 정도. 이미 그냥 한마디로 쟁송 되기 전, 응? 네, 그걸 기억하고요.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 어느 때부터 적법인 행위로 간주하냐 이거야. 보완 수정, 보정 행위가 있은 후부터가 아니라 처분이 처음 행해질 당시 처음부터 적법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점을 유의하면 돼요. 그래서 첫째 소급표죠. 소급하는데 언제부터? 두 번째 줄. 처분 시부터 적법한 행위로 다룹니다. 응?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전환은 뭐 별로 나올지도 않지만 전환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돼? 행정위원이 원래 의도한 행위로서는 무효야. 그 행위로서는 끝.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면 완벽히 다른 행위로서 효력 발생 요건 다 준 거야. 응? 그럴 경우에 처음부터 그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셋째 줄에 뭐야? 죽은 사람에 대한 광업 허가나 세금 부과 처분을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겁니다. 응? 응.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판례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분석해 볼까요? 여기 귀속재산이라는 말 나오죠? 귀속재산은 무슨 재산을 귀속재산을 한다 그랬어?
일제 강점 뒤에 일제 총독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해방 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소유권 넘어오는 거 있지? 그게 귀속 재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귀속 재산을 우리 정부가 귀속 재산 중에 의해서 농지는 어때? 농민에게 불화하잖아. 싼 값에. 그지? 그러면 귀속 재산을 불화받은 자가 사망을 했대. 응? 근데 이 귀속 재산 불화했던 걸 다시 어떻게 한대? 취소하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취소한대. 근데 취소를 했는데 이미 불화받은 원래 사람은 죽어 있어. 사망했어. 사망자를 상대로 취소한 처분은 무효다 이거야. 응? 근데 그 불화받은 땅 상속인이 갖고 있어. 그러면 다시 원래는 상속인에 대해서 불화했던 걸 취소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 번 할 필요 있냐,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불화받은 자 사망했는데 그 불화받은 자에게 취소한다고 처분한 거, 그 상속인에 대한 취소 처분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그 취소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이게 전환의 사례로 들어지는 거예요. 자, 전환은 뭐 가볍게 봅시다. 자, 전환될 행위에, 그러니까 애초에 한 행위와 애초에 한 행위는 무효죠. 이걸 다른 행위란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게 전환될 그 행위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통성이 있는 행위였다. 응? 전혀 완전히 다른 행위로 이게 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그 내용이나 요건, 목적, 효과 등에 대해서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응? 그래야 전환이 행될 수 있고. 2번 너무 당연해. 그 적법한 행위로 효력이 발생될 그 간주되는 전환될 행위로서의 요건 다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 그리고 3번 행정기관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4, 5번 누구한테도 불이익이 안 되게 됩니다. 응?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전환은 쌍가로 3번 반대입니다.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치유만 허용되고 전환은 안 됩니다. 전환이란 건 애초에 한 행위가 무효인 흠이 있는 행위만 전환이 허용된다고 봅니다. 응? 그 논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떻게 하면 돼? 행정기관이. 아까 원래 A라는 의도된 행위를 했는데 그 흠이 좀 있다? 그러면 흠 있는 부분만 보완해서 원래 의도했던 A라는 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흠 있는 행위는 치유 쪽으로 가야지. 그 효력이 일단 발생돼 있는 행위인데 그걸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행위로 효력을 발생시키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전환은 무효인 행위만 인정.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일신 전속적 성질 행위는 전환이 될 수 없고 시험은 잘 안 내.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예를 들면 어렵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했는데 그 사람 공무원 시험이 발생했는데 뭐야? 나중에 어떻게 했어? 결격 사유자였다 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임명했는데 며칠 전에 홍길동이 사망했대. 그러면 임명행위는 무효. 근데 그 자식 있다. 그 자식에 대해서 공무원 임명한 걸로 간주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지. 그치? 일신 전속, 운전면허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읽어주시라 그래. 행정기관에게 자유가 많았던 재량행위인 것을 기속행위로 한 것으로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건 인정하지만 원래 행정기관에 자유가 없었던 기속행위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기관의 자유가 많이 허용되는 재량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응? 읽고 지나가세요. 1번만 시험 씁니다. 동그라미 쓰이면. 자, 전환의 효과. 전환되면 어떻게 돼? 애초에 행위는 무효고 다른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것도 소급.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 처음에 무효인 행위를 했을 때 처분할 전에 전환되기 전에 원래 처분할 당시부터 소급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첫째 끝에 전환된 행정의 효력은 원래 하자 있는 행위가 행해졌던 시적으로 소급해서 발생. 응?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원래 죽은 사람에 대한 세금 부과를 상속인에 대한 세금 부과로 전환하겠다. 전환시키는 행정청의 조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행정행위로 봅니다. 이 전환행위가 요건을 못 갖췄고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된다면 상대방은 행정기관의 이 전환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자. 동그라미 2번. 행정기관에 전환시키는 행위, 전환 조치는 그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행정이 따라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뭐 다른 거는 뭐 별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 넘어가면 돼요. 오늘 공부 이론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응? 하자의 승계는 뭐 나와? 하자 승계는 좀 길어요. 논의하려면. 응? 자.